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여행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여배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노랑풍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여행객이 얼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행객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랑풍선이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,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노랑풍선의 실적과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해외 여행객 출국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노랑풍선의 2분기 패키지 여행 예약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폭선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과 급등을 조금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네,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해외 여행객의 출국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행객 같은 경우는 23년 1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구체적인 수치는 1월 178만 명에서 2월 277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약 60%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여행객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여행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행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좀 상존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렇게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공항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슬롯 배정을 좀 많이 해주면서 여행객이 좀 증가를 하면서 노란풍선도 향후 좋은 실적을 내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, 이렇게 여행객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인천공항의 슬롯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요.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24년 3월 말부터 10월 말 하계 시즌에 인천공항 슬롯 배정 횟수가 역대 최대인 27만 7천회, 그리고 항공기 운항 횟수 역시 역대 최대치 1300회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 슬롯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 그리고 이 착륙을 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합니다. 이 횟수를 말하는데 이 슬롯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 이 최대였던 2019년 23.4만 회와 비교를 해서 18.5%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항공계가 이 올해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여행객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여행의 수요도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공항도 슬롯을 증가하다 보니까 뭐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이 예약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비수기인 2분기에도 여행 예약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.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올해 2분기 해외 패키지 예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%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2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예약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비수기 3월부터 6월까지는 신학기 시절과 명절, 휴가 등 이러한 여행 특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여행 업계에서는 비수기로 불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이번 2분기 예약률 증가율은 지난해 5월 공식적인 엔데믹 선포 이후에 해외여행이 좀 회복세가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객의 예약률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여행 업계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해외여행의 증가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풍선 같은 경우 작년 23년에 호실적과 더불어서 24년에도 이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실적을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상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여행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도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인을 더 한다던가 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1주차 이게 튀르키예, 발칸, 스페인, 그리고 2주차 스위스, 이탈리아 등 이벤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현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하지만 앞서서 이 지지를 받았던 라인 이 6,900원대 이 부근대에서 현재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할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대한 근거 제가 좀 차트를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서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런 6,9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6,900원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앞서 저항을 받았던 241선을 다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241선을 돌파를 하고 241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전에 지지를 해주던 라인 6,300원대 이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방으로는 바로 6,300원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그 밑에 그 라인을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주가가 6,3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인 6,140원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수의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노랑풍선의 이런 여행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 내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수기인 2분기에도 폭발적으로 예약률이 증가했다는 모습들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